이석증,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 BPPV. 이석증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또는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을 느끼고 그로 인해 몸이 휘청거리고 구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겉보기에 특별한 병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 속에 아주 작은 구조물인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의학적으로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이라고 불린다. 이 질환은 이름만 들으면 어렵지만 풀어서 보면 의미가 명확하다. 양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성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고, 발작성은 증상이 갑자기 발작처럼 나타난다는 의미다. 체위성은 머리나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 증상이 생긴다는 의미이며, 어지럼증은 말 그대로 빙빙 도는 현기증을 뜻한다. 즉, 양성 발작성 체위성 어지럼증이란 몸이나 머리의 위치가 바뀔 때 갑작스럽게 빙빙 도는 어지럼이 발생하지만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 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질환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자들은 어지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심하면 낙상으로 골절이나 두부 외상까지 동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석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법까지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1. 귀의 구조와 이석의 역할. 이석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귀 속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외이, 중이, 내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귓바퀴와 귓구멍은 외이에 속한다. 고막과 그 뒤에 이어지는 작은 뼈들이 있는 공간이 중이이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위치해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내이이다. 내이에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있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이고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 즉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전정기관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그리고 세반고리관이다. 세반고리관은 이름처럼 반원 모양의 관이 세 개가 서로 직각으로 놓여 있어 머리의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각각은 수평 세반고리관, 전 세반고리관, 후 세반고리관으로 불린다. 이 세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 차 있어 머리가 회전하면 그 액체가 움직이면서 감각세포를 자극해 뇌에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은 칼슘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돌조각 같은 구조물로 주로 타원주머니와 둥근주머니 안에 존재한다. 이석은 젤리 같은 막 위에 올려져 있고 머리가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해 이석이 움직여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머리의 기울기나 직선 운동을 감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다. 원래 있어야 할 타원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이석 조각이 세반고리관 안으로 흘러들어가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세반고리관 속의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게 되고 그 결과 뇌는 실제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움직임이 있다고 잘못 인식한다. 그 순간 환자는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강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석증의 발생 기전이다. 이 이석증의 발생 원인. 이석증은 특정 연령, 특정 상황에서 잘 발생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화. 나이가 들면서 뇌의 구조물도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 특히 이석을 붙잡고 있는 젤라틴 같은 막이 약해지면서 이석이 잘 떨어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50대 이상에서 이석증이 흔히 발생한다. 외상.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인해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경미한 외상이라도 반복되면 위험이 높아진다. 뇌의 질환,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뇌이염 등 뇌의 다른 질환을 앓은 이후에도 이석증이 잘 발생한다.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 치과 치료 중 진동에 의해 이석이 떨어져 나간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특발성, 원인을 모르는 경우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 다만 나이와 관계가 깊고 특정 자세나 습관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3. 이석증의 증상. 이석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다. 하지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석증은 아니므로 다른 질환과 구별되는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체위 변화 시 발생.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숙였다가 들 때 증상이 잘 나타난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심하다. 짧은 지속 시간. 어지럼증이 몇 시간 또는 며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초에서 1분 이내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다. 구토 동반 가능. 증상이 심하면 구토나 오심이 동반된다. 청력 변화 없음. 이석증은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난청이나 이명은 동반되지 않는다. 만약 어지럼과 함께 청력 저하가 있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재발 가능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며칠, 몇 주, 몇 달 후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률은 30에서 50%에 달한다. 4. 이석증의 진단. 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 그리고 전정기능 검사가 활용된다. 병력 청취. 의사는 환자에게 언제 어지럼이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한지,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청력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묻는다. 딕스 홀파이크 검사. 가장 대표적인 검사다. 환자를 앉힌 뒤 머리를 한쪽으로 45도 돌리고 갑자기 누워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이때 환자가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고 의사가 눈을 보면 안진이라고 불리는 특정 방향의 눈 떨림이 관찰된다. 이는 후반고리관형 이석증의 특징적인 소견이다. 서파인 롤 테스트. 수평 세반고리관형 이석증을 진단할 때 사용한다. 환자를 눕힌 뒤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안진을 확인한다. 영상 검사. 일반적으로 MRI나 CT는 이석증 진단에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때는 시행한다. 5. 이석증의 치료. 이석증은 약물 치료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어지럼을 완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항구토제 등을 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핵심은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석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를 이석정복술이라고 한다. 애플리 마누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환자를 검사와 비슷하게 눕혔다가 머리와 몸을 일정한 순서대로 돌려가며 이석을 다시 타원 주머니 쪽으로 이동시킨다. 숙련된 의사가 시행하면 성공률이 80% 이상이다. 세몽트 마누버. 환자를 한쪽으로 급히 눕혔다가 반대쪽으로 재빨리 눕히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바베큐 롤 마누버. 수평 세반고리관형 이석증에서 사용된다.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머리와 몸을 한 방향으로 360도 회전시켜 이석을 이동시킨다. 후속 관리. 이석 정복술 후에는 일정 시간 머리를 세워두거나 특정 자세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최근에는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6. 재활 및 생활관리. 이석증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생활관리와 재활운동이 중요하다. 브렌트 데어로프 운동. 환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운동으로 반복적으로 앉았다 눕는 동작을 하면서 이석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생활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과음, 자제 등이 도움이 된다. 낙상 예방. 어지럼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크므로 특히 노인 환자는 밤에 화장실 갈 때 조명을 켜고 집안의 장애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7. 예후와 재발. 이석증은 양성질환이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이석정복술을 통해 빠르게 호전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발이다. 보고에 따르면 1년 내 재발률이 15%, 5년 내 재발률은 50%에 달한다. 특히 노인, 여성, 편두통 환자, 뇌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서 재발률이 높다. 8. 다른 질환과의 감별. 모든 어지럼이 이석증은 아니다. 감별해야 할 주요 질환은 다음과 같다. 메니에르병. 어지럼과 함께 난청, 이명, 귀 먹먹함이 동반된다. 전정신경염.
수일간 지속되는 심한 어지럼이 특징이며 청력 변화는 없다. 중추성 어지럼, 뇌졸중, 손해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이 원인이다. 안진 양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다르다. 9. 최근 연구와 전망. 최근에는 이석증이 단순히 귀의 국소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 골다공증, 비타민 D 결핍, 당뇨병, 편두통 등과 관련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이 쉽게 탈락한다는 보고가 있어 비타민 D 보충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최신 영상 기술로 이석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려는 시도, 이석 정복술의 다양한 변형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 10. 결론. 이석증은 비교적 흔하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어지럼으로 큰 불편과 불안을 준다. 그러나 질환의 원리를 이해하면 치료가 매우 단순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다른 심각한 중추신경계 질환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이 잦다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 습관 관리, 자가 운동, 비타민 D 보충 등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증상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이석증은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이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